백도면 죽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고액의 거래는 하지 마시고요. 숨겼다 안 숨겼다라는 그것을 확실히 일단은 짚고 거래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국산이 그나마 난 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회공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수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또 소소하게 이렇게 중고거래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요즘에 이런 중고거래가 많이 플랫폼이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좀 사기 사건 이런 게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채소 마켓? 저 최근에 바짝 한 2달 사이에 애기 물건 위주로 많이 사가지고 나름 이제 그 성실도를 쌓아서 이제 매너 온도도 67.4도라고요. 제가 좀 전에 재봤더니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매너 온도를 잘 관리하는 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매너 온도가 뭐예요?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반응이 괜찮으면은 긍정적인 평판을 받으면 올라가는데 오늘 봐도 67.4도라고요. 진짜요? 역시 67도의 클라스. 이게 제일 높은 게 100도인가요? 백도면 죽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생각보다 중고거래가 그죠? 사기 우려도 심하고 이렇게 천사 같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알아보는데 또 실제로 주고 살려니까 또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고거래를 막 찾아봤더니 좀 지역이 먼 거리에 괜찮은 매물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가기는 어렵고 이제 택배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입금을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탈퇴를 해버릴까 이제 이런 걱정도 되고 이런 거를 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직거래 위주로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선의를 믿으면 조금 낭패를 볼 확률이 그래도 좀 높고요. 택배를 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망가졌을 경우에 책임을 좀 묻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중고 관련된 거래 관련된 판례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은 직거래 했을 경우에 중고 거래는 일반 시장 물건이 아니고 이제 특정물 법리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확인하고 그 돈을 지불했으면 그냥 그걸로 중고 거래는 끝났다는 그렇게 더 이상 뭐 환불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직거래를 하는 게 좋지만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항상 그 물건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래서 이런 물건은 이런 부분이 혹시 컨디션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기록과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약간 조금 사기 수법으로 좀 이용되기도 하거든요. 약간 일부러 약간 조금 애매한 지역을 얘기하고 먼저 좀 돈을 이체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자기 뭐 연락처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좀 밝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이런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나 인천 갈게 해서 가보면은 안 나오고 요즘 이렇게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많은데 아직까지 조금 입법에 공백이 좀 있는 게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어쨌든 이런 플랫폼은 중개 책임만 지지 우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거래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면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직접 어떤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걸 해야지 연대 책임을 아직까지는 물어도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요. 이 플랫폼의 약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환불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국내법이 아니라 왜냐하면 결국엔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의 거래를 환불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받은 배송 대행 업체에서 우리나라로 발송되는 순간부터는 파손 책임을 못 묻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너무 고가의 물건 파손되는 거는 해외 거래는 조심하셔야 되고 받으실 거면 그 배송 대행을 통하지 마시고 바로 우편으로 특송으로 받는 것을 하셔야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아직까지 법 개정이 돼서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기 전에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액의 거래는 하지 마시고요. 저 화장품도 안 되거든요. 화장품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요즘 한창 쓰는 게 뱃살 튼살 크림 요거 화장품이어서 안 되고요. 근데 좀 아까운 게 유축기 같은 경우는 정말 잠깐 쓰고 좋은 분이 가져가면 좋을 텐데
아니요. 오늘 너무 많은 정보를 얻어가게 돼가지고요. 네. 저도 이제 좀 핫한 유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거를 한번 열어봐. 제가 열어볼까요? 뭘까요? 이거는 또 어떻게 이거? 예, 이거는 제가 당근에 팔지 않고 직접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중고차 관련된 또 사례자분이 오셨어요. 자, 사례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이시구나. 자주 뵙는 분이죠. 일단 본인 네. 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서울지방변호사의 공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향목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요즘에 차를 좀 사려고 많이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침수차 관련된 이제 혹시 그런 게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 좀 이렇게. 침수차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제 중고 사기, 침수차 사기 그러잖아요. 결국엔 계약의 어떤 특정성이라는 면에서 어떤 중요한 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정형적인 법적인 변호사로서의 답변이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리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손해보험사의 침수차 수리 이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침수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 사람이 침수 사실에 대해서 숨겼다 안 숨겼다라는 그것을 확실히 일단은 짚고 거래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일단 침수차를 발견하는 그 여러 가지 제 중에 안전벨트 얘기가 있어요. 안전벨트 저 흙이 그거 묻어있다. 잡아당겨도. 제가 듣기로 요즘 안전벨트 교체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 하겠지. 그냥 교체하면 팔겠어요. 모르지. 시트도 이제 뭐 악취가 난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교체하면 네.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라든가 시거잭의 녹 이런 것도 교체하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휴즈 박스, 그 다음에 팬더 내부의 오염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이 침수차가 아니라는 확실한 그런 거래 관계를 성립시켰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받고 스스로 이 사람한테는 침수차를 판매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꼼꼼한 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태도, 싸다고 덜컥 사면 안 되고. 특약사항의 특이한 침수차는 아니고 만약에 침수차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네네. 다시 뭐 반환한다, 계약서상에. 취소한다. 네네네. 위약금까지 물어야 되고. 사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그 중고차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침수차가 많이 발생한 시기 한 6개월 정도는 오히려 중고거래 잘 많이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제가 옛날에 중고차를 한번 구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AS 당하는 거야. 잔고장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와, 그래서 내가 지금 항을 떴다니까. 눈으로만 보면 말이야. 눈으로는 멀쩡해, 깨끗하고 정말 고급스럽고 좋은데 진짜 운전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좀 넓은 공간에서 운전해볼 수 있도록 해보고 급브레이크 밟아보고 다 이거저거 컨트롤 다 해보고 언덕길 내리막길 다 가보고 해서 이거는 오케이다 해서 그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운전? 말해서 그 사람이 이 차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하면은 타보게 해요.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상사를 통해서 매매를 할 때는 자동차 관리법이랑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자동차의 상태나 성능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에게 자동차 매매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까지 같이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 개인이 타는 자동차 말고 뭐 렌트카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운전을 했는지 그런 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거랑 좀 다르게 많이 차를 썼거나 낡았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 안 거치고 그냥 개인 간에 이렇게 거래할 때가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중고차는 그 인증하는 또 있던데 회사에서 그 인증도 해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희가 아까 앞서 살펴본 그 중고 거래랑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플랫폼에다가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현 변호사님처럼 차에 대해서 잘 내가 알거나 잘 아는 분을 모시고 가서 결국 직접 일일이 체크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최근에는 옛날처럼 뭐 카이스토리를 진짜 조작을 하거나 좀 보험 사고 이력을 조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건 진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졌는데 보험 처리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처리한 다음에 그거를 팔아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상사나 그 플랫폼 측에서도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알 수 없거나 혹은 알았더라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어디 국산차 살려고 아니면 외제차 살려고? 국산차를. 아, 예. 잘했어요. 왜냐면 국산이 그나마 난 게 이게 AS가 또 잘 되거든. AS는 무조건 외제차 같은 경우 처음에 판매할 때 3년 뭐 10만 킬로 뭐 보증, 뭐 5년 뭐 20만 킬로 보증 이렇게 있을 때 내놓으시는 분들이 딱 그 기간 지나면 많이 내놓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링컨 같은 차도 너무 차는 괜찮은데 그게 그 품질 보증 기간이 끝나면 또 그렇게 또 그 비용이 많이 나간다네요. 그래서 또 우리 영화 제목에도 링컨을 타는 뭐 변호사 이렇게 있어서 변호사님들도 로망이 있으셔서 이렇게 덜컥 사신 분이 있는데 꼭 기간이 지나서 너무 그 수리 비용이 많이 나와서 곤란을 겪었다고 그러시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뭐 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차 수리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차 안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처리하고 진짜 고철값밖에 못 받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사요? 그래서 사설 업체에 맡겨서 대충 수리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시장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뭐 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좀 알게 되면은 조금 그래도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좀 싶네요. 이것도 방법인데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수사기관에서 잘 진행이 안 되면 민사로 한번 뚫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아까 뭐 플랫폼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이런 분쟁이 생기면 사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어요? 아우, 예, 너무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아니고요. 네. 네. 뭐가 있다? 뭐지? 도서. 오늘 좀. 오늘 색다르고 좋네요. 네, 좋죠. 구독자분들이 장소를 올려주시는 거야, 댓글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를 만약에 한다 하면 그분한테 선물 드리는 거 어때요? 너무 좋은데. 그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좋은 장소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